5연승을 질주하면서 손흥민 없이 치른 두 경기에서 연승을 기록한 포스테코글루. 기고만장함이 역대급 대참사를 만들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의 충격적인 역전패를 보며 이것이 토트넘의 실체라고 조롱하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일부 팬들은 경기 중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토트넘은 너무 무기력했다며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손흥민 하나 없다고 저 모양 저 꼴이냐 고 언성을 높였다.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연승한 후 포스테코글루의 미숙함과 기고만장이 그 대가를 치렀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경기에 대해 이모저모를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다. 토트넘 호스퍼는 7일 오전 0시 30분 영국 이스트 서섹스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앨비언과의 경기에서 전반전 2대0 스코어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전에만 내리 역전패를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날 경기에서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손흥민의 출전 여부였다. 손흥민은 앞선 맨유와의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하면서 유로파리그 1라운드 카라바오와의 경기에서 입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했고,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고 교체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큰 부상은 아니다, 그냥 피곤하다고 했다. 메디컬 팀과 이야기해 봐야겠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해 다음 경기인 맨유전에 출전할 것이라 많은 팬들이 기대했지만 맨유전 출전이 불발되었고, 유로파리그 2라운드까지 결장한 뒤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브라이튼과의 경기 출전마저 불발되었다. 그러나 경기 1시간 전 선발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손흥민의 자리에는 엄청난 결정력 부재를 보이는 베르너가 출전했고, 우측의 존슨과 원톱의 솔랑케가 출전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 공격진 조합을 보며 존슨만 틀어막으면 베르너의 기가 찰 정도로 형편없는 결정력 때문에 토트넘은 단 한 골도 넣지 못할 것이라고 한숨을 쉬면서 폼이 좋지 않은 맨유 등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많은 골을 넣었을 텐데 참 아쉽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리그 6라운드까지 8위에 랭크되어 있어 만약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이긴다면 승점 13점을 기록하면서 뉴캐슬과 풀럼을 제치고 6위까지 도약할 수 있어 상위권 팀들과 본격적인 리그 상위 싸움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황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브라이튼은 리그 6라운드까지 토트넘에 비해 승점 2점밖에 뒤지지 않고 있고, 토트넘이 매우 높은 위치까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넓은 수비 뒷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팀은 극단적인 공격 축구를 펼치고 있어 칼과 칼의 맞대결이라고 영국 현지에서는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경기라고 언급하면서 승부는 골 결정력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베르너가 공을 잡고 노마크 완벽한 찬스를 만들며 전진했다. 반대쪽에서 쇄도하는 존슨에게 컷백을 준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많은 팬들이 격노하기 시작했다. 베르너와 존슨이 결국 저런 식으로 이 경기에서 사고를 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저러다가 역습으로 얻어맞고 지는 것이 토트넘 주특기라고 경기 초반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토트넘은 전반 5분 동안 결정적 찬스를 맞이하면서 브라이튼을 밀어붙였지만 역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대로 된 마무리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토트넘의 고질병이 또다시 도지기 시작해 팬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전반 22분경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을 파고들어 크로스를 올린 것을 베르너가 헤딩으로 골을 넣었지만 포로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면서 골이 무산되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초반 경기 흐름을 토트넘이 가져가고 있는데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토트넘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전체적인 빌드업은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압도하고 있지만 마지막 결정을 해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반 23분경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낸 토트넘은 이 공이 메디슨에 연결되고 이것을 솔랑케가 받아 침투하는 존슨에게 연결해 선제골을 뽑아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존슨의 포텐이 터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침투하는 타이밍도 좋았고 논스톱으로 찬 것도 좋았다,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며 존슨의 퍼포먼스를 칭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팀 내에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으면 어린 선수들은 그 선수를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데 존슨이 1년간 손흥민과 함께 뛰더니 이번 시즌에 슈팅 찬스가 왔을 때 서두르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양팀은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전반 33분경 솔랑케가 좌측에 있는 베르너에게 연결한 공을 중앙에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침착하게 골대 구석으로 차 넣어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 나갔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자세히 보면 원톱 자리에 있는 케인의 연계가 눈부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 혼자 저 역할을 하던 것을 솔랑케가 저 정도로 연계 능력을 보여준다면 손흥민 복귀 후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상위 팀들과의 경쟁에서 해볼 만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존슨은 또다시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맞이하지만 하늘 높이 공을 날려버리며 팬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홈런 슛을 해버려 브라이튼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저것이 존슨의 한계라고 말하면서 2대0과 3대0은 완전히 다르다.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는 찬스를 날리면서 팀을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몇몇 팬들 역시 손흥민은 과거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다가 내리 2골을 얻어맞고 지는 경기를 자주 겪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상대를 잔인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손흥민은 상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토트넘 선수단이 2대0을 안전한 스코어로 생각한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몇몇 팬들의 이러한 우려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브라이튼의 맹공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곧바로 현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좌측에서 올라온 미토마의 크로스를 골문 앞에 있던 우도기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전혀 위협적인 수비를 하지 못하면서 브라이튼의 공격을 시도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문 앞에서 완벽한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하면서 많은 팬들로부터 왜 아무도 막지 않는 노마크 찬스가 여러 번 찾아오는데 골을 넣지 못하는 거냐는 원성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 없이 2경기 연속으로 이기고 나서 포스테코글루가 거만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라고 떠들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조롱하면서 격팀과에서 이긴 걸 가지고 으스대다니 정말 한심하다. 결국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중위권 이상의 팀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 증명된 경기였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흐름이 급격하게 브라이튼으로 넘어가면서 토트넘 선수들 전체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캡틴 손흥민이 빠진 주장단이 이 상황을 전혀 수습하지 못하고 자신들마저 흔들리고 있어 언제라도 역전이 될 판디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이튼은 후반 65분경 토트넘의 실수를 틈타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2대3으로 역전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토트넘 축구 팬들의 분통을 터지게 만들었는데요. 토트넘은 역전을 당하며 급격하게 무너지고 결국 2대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3골을 얻어맞고 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 없이 2연승을 하니까 토트넘 선수단이 기고만장해진 것 같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특히 브레넌 존슨이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 결정적 찬스를 맞이했을 때 골을 넣었어야 했다.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정도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해 많은 다른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의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